자,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볼 거냐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 X축이 주어져 있고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X 이퀄 A라는 직선, X 이퀄 B라는 직선, 그리고 X축과 곡선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계산하는 걸 했었어요. 그쵸? 자, 이거 계산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자, S를 계산할 때,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자, fx dx를 이렇게 계산할 때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했던 거 다 기억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넓이를 계산을 했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자,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 자, 이런 것들까지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죠? 자, 근데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곡선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대충 그림은 이런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곡선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이쪽 부분의 넓이와 이쪽 부분의 넓이를 합하는 거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두 개 함수는 일단 연속이 돼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자,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두 개의 곡선과 그리고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렇게 네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 S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지난번에 배웠던 공식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fx와 gx의 차이에 절대값을 씌워줘요. 자,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로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좀 그림으로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여기 fx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쪽에서부터 왔다가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자, 먼저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오른쪽 부분도 같이 이렇게, 자,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이 노란 색깔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노란 색깔 부분에서는 fx가 더 위에 있죠. fx 쭉 따라 올라가면 fx가 더 위에 있죠. 자, fx가 더 위에 있으면 fx에서 gx의 차이를 계산할 때 어떤 게 더 값이 클까요? 자, fx-gx를 해줬을 때 이때는 양의 값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fx가 더 아래에 있죠. 그럼 fx와 gx의 차이를 계산할 때, 즉 fx-gx를 계산했어요. 자, 그때는 음의 값을 갖게 돼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줄 건 뭐냐면, 자, 넓이를 계산해 주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일단 노란색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자, 인테그랄, 자, A에서부터 C까지를 계산할 건데, 자, fx랑 gx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 자, fx-gx.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파란 색깔 부분을 볼게요. 자, 파란 색깔 부분을 보게 되니까 이때는 fx에서 gx를 빼주게 되면 음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인테그랄 c에서부터 b까지 자, fx-gx를 계산을 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적분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놓게 됐을 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지금 값은 음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자, 음의 부호 하나를 더 추가로 붙여줘야만, 그래야만 넓이가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공식은 사실상 많이 쓰진 않아요. 대신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방법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자, 3개를 치고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보고 이 내용이 왜 생겼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이렇게 먼저 X축을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할 건데, 자,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생긴 곡선을 우리는 Y는 fx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곡선 하나를 더 만들게요. 자, 이것을 Y는 gx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자, 여기를 만약에 A라고 놓고, 자, 여기를 이렇게 B라고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넓이는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궁금한데,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넓이 어떻게 되죠? 노란 색깔 부분? 자, 노란 색깔 부분의 넓이는,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계산하고 나서 fx dx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자,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잘 보세요. 자, 여기 지금 파란 색깔로 이렇게 색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 색깔로 색칠한 부분도 같이 볼 건데, 자, 여기를 일단 노란색을 S1이라 두고 파란 색깔을 S2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A에서부터 B까지 뭘로 둘 거냐면 GX에 대한 넓이죠. 그래서 GX, DX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했을 때, 자, 이 위에 있는 넓이에서 노란 색깔에서부터 파란색을 뺐어요. 자, 노란색에서, 이 노란색은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까지죠. 자, 노란색에서부터 파란색은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요. 자, 이 부분을 빼면 남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부분은 바로 위에 있는 부분만 남게 돼요. 맞네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fx와 gx를 총 묶어가지고 계산해줄 때 이 전체적인 넓이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를 더요. 자, 그 상태에서 묶어주고 나서 dx를 써주면 바로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자, 이로부터 해서 우리는 차이를 계산해서 넓이를 계산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예요. 자, 근데 이것이 지금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내려오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든 중간에 걸치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넓이 계산할 때.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이렇게 곡선을 넓이를 계산해주는 근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곡선을 하나를 y는 fx라고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선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y는 gx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 직선을 x equal a라고 설정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 직선을 x equal b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뭘 계산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와, 자, 그리고 파란 색깔 부분 있죠. 자, 여기서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 색깔 넓이를 계산할 건데, 자, fx가 더 위에 있어요, 지금은. 이 그래프를 쭉 따라 올라가면 fx가 더 위에 있죠. 자,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빼주면 양의 값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때는, 자, 이렇게 fx랑 gx의 차이를 계산을 했었어요. 그쵸? 좀 전에 살펴봤던 내용처럼. 그래서 이 노란 색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주게 되면 이 넓이 S1이라 쓸게요. 자, 여기는 지금 A에서부터 여기 C까지, 여기를 C라고 놓을게요. 자, A에서부터 C까지 적분을 해서 fx-gx로 두면 이 값은 당연히 양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S2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2도 볼 건데 여기는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로 볼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fx와 gx의 차이를 보니까 fx에서 gx의 차이를 계산하면 우리는 넓이를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이 곡선 사이에서. 자, 근데 여기서 fx가 더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음의 값을 취해주지 않으면 넓이가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fx에서 gx를 빼는 게 아니라 gx에서 fx를 빼주면 넓이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니까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개의 위치를 바꾸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어차피 같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줄 때는, 자, 여기에서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gx에서 fx를 뺀다 라고 해도 되고요. fx에서 gx를 빼서 음의 부호를 붙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조금 어려웠지만 문제 푸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디어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선생님이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여러분들 교과서 예제 4번 있는 거 있죠. 자, 거기대로 푸는 게 사실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지만, 자, 그렇게 계속 그래프 그리고 풀고 어떤 게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자, 이런 거 계산하면 식이 많이 복잡하고 계산도 되게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수능이든 아니면 내신 공부를 하든, 자, 공부를 할 때에는, 자, 그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랑 여기서 차근차근 해 나갈 거예요. 자,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을 선생님이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떻게 둘 거냐면 편의상 여기를 fx라고 두고, 자, 여기 뒤에 있는 식을 편의상 gx라고 두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바로 교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교점 전체를 찾는 게 아니라 교점에서의 x좌표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거 찾는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날까요? 자, 교점 찾는 것은 사실은 fx랑 자, gx 두 개를 놨을 때, 자, 이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 x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 x값을 우리는 교점의 x좌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식 그대로 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은,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0x는 0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원래 계산할 때는 2로 약분해가지고 계산을 하죠. 양변을 2로 나눠줘서. 그쵸?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왜냐면, 자, 이따 좀 설명하겠지만, 여기를 fx 마이너스 gx라고 놓고서 이따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냅두도록 할게요. 자, 이 식이 지금 fx 마이너스 gx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x값 찾아줄 수 있겠죠? 자, x는 0 또는 5가 나온다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이게 바로 교점의 x좌표입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줄 건 뭐냐면 교점의 x좌표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적분을, 자, 인테그랄, 자, a에서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 자, 이것을 우리는 계산할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식에도 봤다시피 여기선 절대값이 주어져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선 지금 절대값을 뺐어요. 자, 왜 뺐냐면 이것을 절대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자, 그래프가 어떤 게 더 위에 있고 어떤 게 더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계산하고 나서 만약에 양의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넓이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계산했는데 음의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음의 부분만 붙여주면 넓이가 나와요.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어떻게 쓸 거냐면 0부터 5까지를 쓸게요. 자, 이 0과 5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0과 5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fx랑 gx의 차이를 계산할 건데 이건 이미 해놨어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쓸게요. 2x제곱 마이너스 10x라고 두고서 자, dx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쓸 거냐? 적분해 주니까 3분의 2에 x 세제곱 나오죠. 자, 여기 적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5 x제곱 그리고 0부터 5까지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5를 대입하게 되면 5의 세제곱 공통으로 있네요. 그럼 5의 세제곱으로 묶어요. 그리고 나서 3분의 2 빼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죠. 즉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분의 125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여기가 125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음수가 나왔어요. 맞나요? 자, 음수가 나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부호만 바꿔주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정답은 여기 음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3분의 125가 바로 넓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프에서 교점 찾고 이런 것들만 좀 할 줄 알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풀이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아,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구나, 이렇게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 여러분들 다 풀어보았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다 풀고 나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교점의 x좌표를 찾아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식을 같다고 놓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는 x 빼기 4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오른쪽을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나오는 식은,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그쵸? 자,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 하니까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자, x 빼기 4랑, 자, x 마이너스 1. 자, 이것은 0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점의 x좌표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되죠? 그쵸? 1과 4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4랑 1 나오죠? 그거를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줄 건 뭐냐면, 교점의 x좌표를 찾았으니까 적분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 자, 1부터 4까지 적분을 해줄 건데, 자, fx랑 gx의 차이를 어디서 찾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찾습니다. 이 부분. 자,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대입해 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고요. 이것을 d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거 적분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3분의 1에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에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1과 4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 3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먼저 묶어서 계산해주고요. 자, 그럼 여기 2분의 5 분수꼴이 있으니까 여기도 묶어서 계산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란색 부분을 먼저 쓰게 되면, 자, 3분의 1에, 자, 여기 x 세제곱에다가 x 대신에 4를 대입할 거죠. 그러면 64가 나오겠네요. 64가 나오고요. 1을 대입해서 빼주죠.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부분 보면 마이너스 2분의 5를 그대로 쓰고요. 자, 여기 들어가는 거는 4를 먼저 대입해요. 그럼 16 빼기 1이 되겠죠. 자,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 여기 있는 하얀 색깔 이 부분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4로 묶어준 다음에 4 빼기 1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 있는 거 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값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것은 지금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넓이가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줄 건 뭐냐면 정답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음의 부호를 없애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9가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이제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죠. 그럼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같다고 놓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식을 다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자, 2x제곱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이 나오는 것까지 될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2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2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죠. 그래서 x 빼기 3과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교점에 x 좌표를 찾아준 거죠. 자, 교점에 x 좌표 찾으니까 뭐 나온 거죠? 그쵸? 여기서 3 찾았고 여기서 1을 찾았죠. 그래서 1과 3이라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적분을 할 때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자, 여기 있는 거 쓰고 나서 자, 여기 안쪽에 들어갈 거는 뭐가 되죠? 자,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식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2로 묶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2로 묶어서 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자, 플러스 3 dx.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될까요? 자, 2로 묶어가지고 이제 계산해주게 되면 3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 색깔만 따로 떼서 보도록 할게요. 자, 노란 색깔 따로 떼서 보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 자, 2를 앞으로 뺀 다음에 자, 여기 3분의 1로 묶어주죠. 그래서 3분의 1로 묶어서 자, 여기 3을 대입하면 27, 1을 대입하면 1이 되니까 여기는 26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나머지 뒤에 부분 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부분을 쓰면 2에다가 자,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9 빼기 1이니까 8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부분 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3에다가 3 빼기 1을 해주니까 2. 그래서 플러스 6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 있는 거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 곱하기 자, 여기 계산해주면 3분의 26. 여기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3분의 26에다가 마이너스 10을 해주니까 3분의 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일단 8까지는 찾았어요. 근데 여기 계산해보니까 음의 부호가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답은 뭐냐면 자, 정답은 음의 부호를 없애준 3분의 8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도 한번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번에는 교과서 140쪽에 있는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속도와 가속도 배웠던 거 기억이 날까요? 자, 우리는 속도와 가속도가 어떤 것인지 배웠었는데 자, 그때 우리가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자, 위치라는 것을 만약에 x라고 설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설정했을 때 자, 여기 있는 것을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는지 기억날까요? 그쵸?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온다는 것은 다들 기억이 날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럼 반대로 이 속도에서부터 위치를 나오게 하려면 뭘 해주면 될까요? 그쵸? 당연히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에는 적분이라는 것을 해주면 아마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속도가 주어졌을 때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지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을 어떻게 나타낼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지난번에서랑 마찬가지로 수직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자, 평면 내에서 이 움직였을 때의 위치를 생각해주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자, 수직선 내에서 움직이는 것만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수직선이 하나가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자, 여기서 출발점을 x0라고 놔볼게요. 자, 그리고 움직이는 점을 여기서부터 움직일 건데 속도가 주어지면 위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자, 속도가 양의 방향이겠죠.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움직였어요. 자,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속도가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도 배웠던 거 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출발점에서부터 이 움직였을 때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앞으로 P라고 나타낼게요. 자, 이 점이 계속 움직였을 때, 자, 나타내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점을 이제부터 어떻게 쓸 거냐? 자, 우리는 출발 시각을, 자, 출발했을 때의 시각을 우리는 T 콜 A라고 놓을게요. 그쵸? 자, 그리고 도착했을 때, 자, 도착했을 때의 시각을 뭐라고 둘 거냐면, 이렇게 T라고만 먼저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저는 위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자, 이 도착했을 때에서의 위치를 보고 싶은데, 자,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일단은 편의상 기호를 X라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위치를 나타내려면 이 출발점에서부터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쵸? 자, 오른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갔을 수 있는데 그것을 뭘로 나타낸다 했냐면 바로 적분을 통해서 나타낸다 했어요. 자, 그래서 적분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인테그랄, 자, 출발점은 바로 A입니다. 자, 그래서 A에서부터 시각에 대한 기준이에요. 자, 도착은 언제냐면 T예요. 그래서 여기를 T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뭘 적분한다 했었죠? 위치를 계산하려면 속도를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VT, 자, DT라고 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바로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요. 자, 여기가 바로 위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디서부터 얼만큼 이동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출발점에서부터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출발점만 정해진 게 아니라, 자,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된 거죠. 그럼 여기선 지금 원점에서부터 출발한 상태이고요. 저는 지금 x0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자, 그럼 여기 앞에다가 뭘 써주셔야 되냐면 x0라는 것을 추가로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써줘야만 이 출발점에서부터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반대로 제가 출발 시각을, 자, 똑같이 T 콜 A라고 둘게요. 자, 그리고 도착했을 때의 시각을, 자, 여기서는 T 콜 B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을 볼 거예요. 자, 위치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좀 간단하겠죠. 자, 선생님이 이 오른쪽 위에서 노란색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지금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쓸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T 대신에, 여기 T 대신에 뭘 쓸 거냐면 B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위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 쓸 거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자, VT DT라고 앞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도 적분, 여기서도 적분을 하면 제가 위치랑 위치의 변화량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즉 여기서 위치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점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위치이고요.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위치를 나타내는 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보게 되면,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자, 그때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자, 먼저 기본적으로 속도라는 것은 P에서, 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라고 나타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X0는 출발점이라고 했었죠. 제가 출발점에서의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즉, T 이퀄 A에서의 위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이것이 바로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거기에 제 출발점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이거를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X0가 출발점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를 좀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자, T 이퀄 A에서 T 이퀄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볼 건데, 그거는, 자,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죠. 근데 뭘 적분할 거냐면 속도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시험에서, 자,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속도나, 그리고 가속도, 아니면 속도와 거리. 자, 이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지만 특히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속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속도와 위치를 통해서 수능에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다음 여기까지 한번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제 1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출발했을 때 좌표를 2라고 둘 거고요. 자, 여기서 속도라는 것을 2t-4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당연히 수직선이기 때문에 좌표는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 t가 2에서 p의 위치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위치를 볼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출발 시각을 뭐라고 둘 거냐면, 자, 출발 시각을 t equal 0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 거냐면, 자, 여기서의 좌표를, 자, 2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착 시각을 볼 건데, 자, 도착했을 때의 시각을 뭘로 둘 거냐면은, 자, 이렇게 t equal 2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서 좌표를 뭐라 설정할 거냐면은, 자, 좌표를 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될까요? 자, 이제부터 뭘 계산할 거냐면, 자, x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 x0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t까지,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vt, dt라고 놓는다고 했어요. 자, 그쵸? 그러면 x0, at, vt. 자,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지금 여기서 이 좌표가 출발했을 때 좌표를 우리는 x0라고 설정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출발했을 때, 자, 이 시각을 여기를 a라고 설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의 시각을 t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 궁금한 x라는 것을 그냥 여기 똑같이 x라고 둘게요. 자, 그럼 vt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될까요? 자, 그러면 x0를 여기다 넣으니까 2가 되고요. 자, 플러스, 자, 인테그랄 a 대신에 뭘 넣을 거냐면 0을 넣을 겁니다. 자, 0부터 어디까지냐면 2까지예요. 자, 2까지 vt 대신에 2t-4. 자, 그리고 dt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네요? 자,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2를 그대로 쓰고요. 자, 적분하게 되니까 2t 대신에 t제곱을 써주겠죠. 자, 참고로 여기서 dt라는 거는 t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를 적분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4t가 돼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2에다가, 자, 여기 계산해보니까 2를 대입하면 4가 되죠. 자, 4 빼기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래서 4 빼기 8이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t가 1에서부터 2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볼 건데요. 자, 여기 있는 1이 a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2가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 줄 때는 어떻게 쓸 거냐? 자, 위치 그냥 변화량이라고 쓸게요. 자, 이것은 조금 간단했었죠?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로 둬요. 자, 그다음 속도 대신에 뭘 쓸 거냐면 2t-4를 쓸게요. 자, 이렇게 놓고 dt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 적분해주게 되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 방금 계산한 거죠? 자, 거기에다가 1부터 2까지 대입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를 먼저 대입해주게 되니까, 자, 2를 대입해주게 되면 나오는 값은 4 빼기, 자, 여기 8내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을 대입해주게 되면 1 빼기 4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개를 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뭐가 되냐면 바로,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1이 됩니다. 됐네요? 자, 얼마만큼 위치가 바뀌었느냐라는 것은 바로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부터 지금, 자, 출발점에서부터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t가 1일 때부터, 자, t가 1일 때부터 2까지 움직였을 때는, 자, 1만큼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즉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단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출발할 때는 원점이었고 속도라는 거는 8t-t 제곱이라고 둘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는 0 이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t가 3에서 p의 위치를 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 건데, 자, 출발 시각은, 자, t equal 0이죠. 자, 그리고 그때 위치는 뭐냐면, 자, 그때 좌표를 볼게요. 자, 그때의 좌표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도착 시각을 볼게요. 자, 도착 시각을 볼 건데, 자, 도착했을 때는 t가 바로 3일 때죠. 자, 그리고 그때 좌표를 우리는 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위치를 찾는 거예요. 자, x라는 것을 어떻게 쓸 거냐면 x0 대신에 여기 있는 걸 쓰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x0고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t를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 자, x0 먼저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다 0을 써주면 되고요. 자, 인테그랄.
자, 0에서부터 3까지 VT 대신에 8t-t제곱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 dt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0 생략해주고 여기 적분해주니까 자, 4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t 세제곱이 되죠. 자,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0부터 3까지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을 먼저 대입하게 되면 자, 9 곱하기 4니까 36이 되죠. 자, 그다음 3을 여기다 대입하면 3 하나 생략되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값은 2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가 t가 1에서부터 3까지가 아니라 t가 1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치 변화량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을 a라고 설정을 하고 여기 있는 거를 b라고 설정해서 위치 변화량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4까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속도를 넣을 건데 속도는 8t-t 제곱을 놓고서 dt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럼 적분해 준 거는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4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t 세제곱 이렇게 놓고 1부터 4까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분수꼴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따로 떼서 보면 좀 편하겠죠. 자, 그럼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게 되면 앞에 거를 파란색으로 좀 놔볼까요? 자, 파란색에 있는 부분 먼저 계산하게 되면 자, 4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4에다가 16-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요. 자, 뒤에 거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4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64죠. 자, 그리고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계산하니까 60 되죠. 4 곱하기 15니까. 자, 여기 있는 거 계산해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21이니까 잠깐만요. 다시 63이니까 여기가 21이 되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은 뭐냐면 39가 여기 떴을까요? 자, 39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도 한번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곡선 사이의 넓이도 계산을 해봤고요. 자, 속도와 거리에서 위치나 위치 변화량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자, 이런 내용도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모두 다 중요한 거니까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